자, 서경별곡 이어서 계속 학습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학습활동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4페이지의 1번 문제인데요. 1번에 1. 다음 식구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짐작해보자입니다. 우리 소형경 고해말은 질삼배 발이시고 이연이랑 사면에 있었던 구절이죠. 이 식구가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였죠? 그렇죠. 화자의 상황,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화자는 이제 소시환경, 작은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 작은 서울, 서경에 거주하는 인물로 소시환경,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이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질삼배, 길쌈을 버려서라도, 즉 길쌈을 주로 하는 생업인 여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서경별곡의 화자가 여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거 모두 다 지난 영상에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어서 오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자, 여기서 역시 반복되는 내용인 여음구, 아질가는 다 블러 처리를 해서 이어서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다신들이 아니라 디신달이네요. 자, 바위에 디신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회는 바위의 옛말이에요. 근데 이제 디시다, 떨어지다 이런 뜻의 옛말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유견. 긴이단. 자, 여기서 긴이랑 이단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이 옛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단 혹은 이단이라는 요 조사가 바로 뭐뭐이야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끈의 옛말은 긴하고 니은 히읗 받침의 옛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져서 붙다 보니까 히읗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긴히따는 끈이야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히딴 그칠이 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뭐 을이있까라고 이 옛말인데요. 뭐뭐 있까는 즉 뭔가 뭐뭐 하겠습니까? 뭐뭐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의문형어입니다. 그래서 그따가 끊어지다, 끊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끊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끊어지겠습니까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나는 뭘까요? 네, 역시 아질가처럼 가락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오는 여음구입니다. 그래서 오연과 유견 보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칠이까 라고 해서 뭐뭐리까 라고 의문형 종결의미를 써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서리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연 보겠는데요. 밑줄이 먼저 나왔어요. 자, 즈문해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즈문은 숫자 천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인데 천해니까 천년을 외로이 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과 이별한 후에 내가 외로이 여신들 혹 여시다, 여기서 여다는 가다, 뭐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로이 내가 지낸다 한들 믿을 신자니까 믿음 있단, 위에서 봤던 긴이단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야 그칠이까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난 역시 여음구가 쓰여서 유견이랑 비슷한 구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칠이까 라고
의문형 종결어미로서 말을 만들고 있으니까 문장을 끝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서리법이 쓰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5연부터 8연까지를 한번 더 분석해 볼게요. 자, 쓸데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매음구, 가락을 맞추기 위해서 있었던 아질가, 그리고 뭐 나난, 위 두어렁셩, 이거 후렴구는 아예 선생님이 예전에 뺀다고 했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 없애고 딱 엑기스만 이렇게 5연부터 8연까지 놨을 때, 자,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선생님이 원래 같으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PPT 화면이다 보니까 최대한 비슷한 이제 클립아트를 갖고 왔어요. 자, 구슬입니다. 옆에 바위 있죠? 뿅뿅뿅. 딱 이렇게 쳤는데 구슬은 깨진들 유견.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쓰인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뭔가 구슬이 끊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연에서도 역시 천년을 내가 혼자 지낸다 한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5연과 6연 그리고 7연과 8연이 어때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했더니 이렇게 같은 구절이 반복 혹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연과 7연의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임과의 사랑, 즉 구슬이 깨져도 구슬이 떨어져도 혹은 천년을 내가 혼자 지낸데도 즉 우리 사랑에 뭔가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렇죠. 사랑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 변함없음 이런 거를 지금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연과 7연이 비슷하고 6연과 8연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꾸 혹은 반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비유는 앞에서 이제 시련과 고난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 뭐 천년을 혼자서 보내는 것 이런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했으니까 비유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자, 비유, 대꾸, 반복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고 싶었는데 약간 이 뭐랄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나 봐요. 어쨌든 자, 5연부터 8연은 나중에 우리가 또 마주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석가라는 고려가요에서의 마지막 연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석가도 고려가요고 한마디로 고려에 불렸었던 가요잖아요. 이게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정석가도 역시 이 서경별곡의 연에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 마지막 연이랑 같은 내용이 삽입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정석가에도 나오는 이 5연부터 8연까지의 구절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삽입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5연부터 8연까지는 이렇게 비유, 대꾸, 반복법을 통해서 화자가 뭔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연부터 9연이 아니라 8연이죠, 여러분? 자, 오타가 났는데 8연까지 정리한 겁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애를 외로이 지낸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즉 이별한다 해도 믿음은 영원할 것이라며 즉 화자가 임과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대동강 너은지 몰라셔부터 시작되는데요. 일단 14연까지 통으로 보겠지만 이제 분량 때문에 12연까지 일단 잘랐어요. 아질과 이 여음구를 없애고 보겠습니다. 대동강 넓은디 몰라셔. 넓은디라는 건 넓다가 이제 넓다가 옛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지 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동강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서 지금 뭔가 화자가
임과 헤어졌던 곳 혹은 이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이 떠나가고 있는 혹은 떠난 이별의 공간, 즉 화자하고 임이 분리된 단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강이 엄청 넓잖아요. 화자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교과서에서도 그림이 이제 여자 화자가 이렇게 강 건너서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화자가 이제 이미 떠나갔다고 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하면 이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이미 떨어져 있는 이런 이별의 공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대동강입니다.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네요. 배 아래 하자에 이가 붙어서 배입니다. 배를 낸다. 배를 내어서 노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놓는다. 못하고 플러스 니은다인데요. 니은다는 이제 위에 선생님이 찾은 사전처럼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음이에요. 그래서 뭐뭐는가, 즉 배를 내어 놓는 건가? 놓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샤공아. 그렇죠. 뱃사공한테. 아니, 갑자기 뱃사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미 강을 건너서 떠난 임을 원망하기는 싫고 대신에 누구를 원망한다? 그렇죠. 사공을 괜히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를 내었니? 이렇게 사공아, 왜 배를 내었어? 하고 대신 원망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공을 대신 원망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년 내 가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가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너의 가시. 여기서 이제 가시는 그렇죠. 옛 아내 혹은 아내, 와이프죠. 지금으로 뜨면 각시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내 가시, 너의 아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아내, 사공인 거죠. 사공, 네 아내, 너의 사공아, 네 안에 럼난디 몰라셔. 자, 럼난디라는 말은 선생님도 이걸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정확한 뜻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뭔가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는 행위. 뭔가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다 플러스 니은디 뭐뭐 하는지 선 넘는 짓을 하는지 몰라서 무슨 뜻이에요? 아, 여기서는 이제 사공아, 네 안에 바람난 줄 몰랐어. 바람난 줄 몰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널 배에 연진다. 널 배에 연진다 사공아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열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가는 거죠. 건너는 배, 가는 배에 연진다. 여기서 연다가 무슨 말인지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연다는 뭔가 얹다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배라는 상황을 지금 딱 보면은 태우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배에 임을 태웠니? 라고 역시 니은다. 의문형 종결음이 우리 시변에서 놓은다에서 쓰였던 니은다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써서 뭔가 임을 태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사공한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9연이랑 10연이랑 11연이랑 12연을 보면 9연과 11연은 넓은디 몰라셔. 넓난디 몰라셔. 그리고 10연과 12연에서는 노흔다 사공아, 연진다 사공아 하고 사공한테 뭔가 물어보고 대신 원망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9연에서 12연도 대꾸와 반복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가 약간 흐리게 나왔는데 자, 13면 대동강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자, 여기서 또 역시 아질가를 약간 흐리게 하면 약간 흐리게 할라 했는데 조금 반만 가려졌네요. 자, 어쨌든 대동강 건너편의 고질려.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꽃의 옛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왜 꽃이 나왔을까? 꽃은 여기서 다른 여인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제 이미 다른 건너편, 그러니까 나를 떠났잖아요. 떠나서 뭔가 새롭게 만나는 여자를 이제 건너편의 꽃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의 꽃을
자, 14연 배에 타들면 무슨 뜻일까? 자, 타고 건너면이라고 선생님이 약간 해석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배를 타고 건너게 되면 겉골이이다. 겉골이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 꺾다의 옛말이 이렇게 걷다, 시옷 기역 받침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이제 오리이다는 뭔가 뭐뭐 하오리다 라는 어떤 가정의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이다 플러스 이렇게 겉 플러스 오리이다, 즉 해석하면 꺾을 것이다. 누가? 이미 꽃을 꺾겠죠 라고 내가 가정하는 겁니다. 즉 너 배 타고 건너면 너 다른 여자 만날 거잖아 라고 원망하는 이 태도, 이 원망, 불신 이런 감정이 지금 13년과 14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나는 역시 이제 여음구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9연부터 14연까지. 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놨니 사공아? 네 안에 바랐는지 모르고 가는 배에 태웠니 사공아? 과거형이 아니고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처럼 쓰이긴 했는데 원래 중세국어는 다 현재형으로 쓰인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고, 즉 내 님은 이제 강을 건너게 되면 다른 여자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면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즉 불신, 원망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태도가 1년부터 14년까지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연에서는 이미 변할 거야 하고 뭔가 불신, 원망을 되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활동을 겸해서 문제를 계속 보려고 할 건데요. 자, 2번, 1-2번 문제를 볼게요. 대동강이 시적 공간으로서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선생님이 이 사공과 함께 사진을 보여줬던 거 보면 대동강은 그렇죠. 화자가 사랑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여성 화자가 이제 이미 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이별을 마주하게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화자하고 이미 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이미 나하고 이미 단절된 공간, 이별의 공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앞서 영상에서 핵심 정리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 뻥뻥 뚫어서 봤던 거 있죠? 이 내용과 함께 학습 활동을 동시에 볼 건데요. 24페이지에 계속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별곡 우리 전부 다 내용을 봤는데 제재는 임과의 뭘까요? 그렇죠. 임과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임과의 이별, 그래서 주제 역시 임과의 이별의 정안입니다. 이별로 이제 겪게 되는 뭔가 감정이 요동치는 뭐 이런 변화, 이별의 심정 이런 것들이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특징. 아까 우리 맨 첫 번째 1년부터 4년까지는 어땠어요? 이미 아니라 미안해요. 자, 화자가 어떤 태도였죠? 나는 임과 이별하기 싫어.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과 이별을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년부터 8년까지 다양한 그 표현법을 썼잖아요. 반복법, 뭐 비유법, 서리법. 그래서 뭐뭐 하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리법도 쓰고, 그리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상황에 빗대기도 하고, 뭐 다른 여인을 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이제 솔직하고 뭔가 참신하게 드러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을 같이 볼 건데요. 사문보의 율격.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행을 3번 나누어서 읽는 것, 그리고 분연체와 후렴구 등의 고려가의 전형성을 지닌다라고 하는데요. 분연체는 말 그대로 연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후렴구는 선생님이랑 봤죠, 계속. 넘겼는데 그 가실이랑 청산별곡에서도 나와 있고 이 서경별곡에서도 위 두어렁셩 다릉디리와 같은 요런 이제 리을이랑 이응음의 부드러운 음을 이제 사용해서 뭔가 노래 가락을 좀 더 흥겹고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후렴구를 쓴 것들이
고려가요의 특징이다라고 앞서 내용에서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화자의 태도.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이랑 봤었죠. 1연부터 4연까지, 그리고 5연부터 8연까지, 9연부터 14연까지. 자, 처음에는 어땠나요? 그렇죠. 이별에 대해서 그 거부감. 나는 이별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길쌈배 버리고서라도 임을 쫓겠다. 임을 울면서 쫓겠다. 이별하기 싫어서 그 이별에 대한 거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면 5연에서 8연은 우리 이별한다 해도 믿음은 영원할 거야. 왜냐? 끈이야 끊어지겠어? 구슬이 바위에 부딪힌 끈이야 끊어지겠어? 이러면서 이제 임과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뭔가 강을 건너서, 대동강을 건너서 떠난 임이 뭔가 다른 꽃, 다른 여인을 보면 꺾겠지? 다른 여인을 새로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믿음이 깨져요. 불신과 원망을 마지막 연에서는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연부터 14연까지 쫙 정리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요. 결국 사랑을 지키려는 화자,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뭔가 마음속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걱정 혹은 원망하는 이런 복합적인 태도가 이제 현실적인 감정으로 같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려가요가 약간 진솔한 민중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서정갈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요 모습을 정리한 게 바로 24페이지의 학습활동 1번, 3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화자의 어조도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그렇죠. 1연부터 8연까지는 화자가 아니죠. 임에 대한 사랑, 나는 이별하기 싫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간절함을 보이고 있었다면 막판에 9연부터 14연까지는 그렇죠. 나를 떠나는 임에 대한 감정을 사공을 원망하면서 뭔가 원망의 어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역시 이제 1연과 8연까지의 어조와 9연과 14연까지의 어조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문제 1번의 4번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학습활동 답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페이지가 먼저 마중 올라왔네요. 자, 25페이지의 2번 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 생각해보자. 우리 내용은 이제 작가의 사상이나 어떤 정서, 주제 이런 거를 담는 거라면 형식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상화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 관습적 틀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려가요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1번, 이 서경별곡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의 가장 위에 박스 내용을 보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민중 사이에 불리던 노래라서 소교라고도 일컫는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등등 음악적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당대 사람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라고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 고려가요가 운율을 형성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즘 가요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2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위에 거는 뭐 눈, 코, 입 표정도 팔다리 걸음도 내 말을 듣지 않죠. 덤덤덤덤덤 이렇게 레드벨벳의 덤덤. 그리고 밑에 건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반복되죠. 그리고 더 보여줘 다음 비슷한 그 가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침 그리고 발음이 이제 반복되면서 하나의 뭔가 리듬감을 만들고 있는 이 노래는 샤이니의 뷰입니다. 뷰. 그래서 우리 가요도 혹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 힙합 노래들도 다 라임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가요도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래서 자, 먼저 소리의 반복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후렴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런 데에서 이제 리을음 렁셩 렁셩 디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응음도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단어나 구절의 반복.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네, 서경이, 셔경이, 아질가. 아질가는 계속 나오죠.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한 번 이상 계속 반복되어서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구절, 후렴구 구절이 모든 연에서 반복되잖아요. 결국 이러한 반복은 리듬감을 조성하고 이 어떤 하나의 작품, 이 가요에 뭔가 동질성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5연과 6연, 그리고 7연과 8연, 9연과 10연, 그리고 11연과 12연.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여기랑 7연에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를 외우금 너신들 해서 천년이 지나도 외로워 뭐 혼자 가신들 뭐 이런 식으로 연끼리 서로 맞닿아서 비슷한 대꾸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화자의 감정도 좀 더 강조 심화된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절수나 음보율의 규칙적인 사용 이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음절수가 반복되는 건 뭐죠? 자, 1연과 2연만 선생님이 볼게요. 음절수라는 건 하나의 소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세 개의 소리가 나뉘어서 333조를 이루고 있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그리고 뭐 소형경도 세 가지가 아니라 삼음절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333조의 음수율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경이 그리고 셔울히 말은 닭꼰대 소형경 고의 말은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했던 건데요. 하나의 행에서 3번 끊어서 읽을 수 있다. 즉 삼음보가 나타나는 게 바로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그랬죠.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음절수나 음보율의 규칙적인 사용이라고 하면 그렇죠. 333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닭군데 이런 식으로 3개의 음절이 계속 반복되는 음수율이 계속 보이고요. 그리고 삼음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행을 3번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 이 삼음보의 율격이 규칙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이 서경별곡에서 나타나는 고려가요의 운율 형성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답부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2번 다음 구절에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 구슬이 아질가 계속 나왔던 구절이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지려 해서 이 구절들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죠. 같은 문장 구조가 혹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반복법 그리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거나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비유한 거니까 비유법 그리고 그칠이니까 뭐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서리법 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나는 굳건하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지려 이거는 이제 14면이었죠. 여기서도 역시 대동강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 타들면 역시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복법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꽃을 누구를 비유한 거였습니까? 꽃은 여기서 그렇죠. 화자가 이제 강을 건너면 이별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새로운 여자, 다른 여인을 비유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반복법과 비유법을 통해서 뭘 강조한 거라고요? 어떤 효과? 그렇죠. 이미 다른 여인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질투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경 별곡의 다양한 구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반복, 비유, 서리, 뭐 대꾸 이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화자가 이별에 대한 정서, 이별에 대해서 느끼는 정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심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용과 형식, 유기적 구조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고려 가요의 이런 화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고려 가요에서 이제 주로 이 노래를 불렀던 민중들이 느끼는 진솔한 감정들을 이러한 표현 형식을 통해서 계속 노래하고 즐겨 부르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고려 시대의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2-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3주차 깜짝 퀴즈. 이별을 소재로 한 노래나 시 한 편을 선생님에게 소개해보기. 내 솜씨를 보여줄 차례군. 이 효과음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주차 때 깜짝 퀴즈는 선생님이 학습활동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쓰게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서경별곡 내용이 워낙 길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서 쉽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별 혹은 내가 좋아하는 발라드가 이제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가 흔할 거예요. 아니면 뭐 시도 좋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원래 좋아하는 노래 2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랑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좋죠. 네, 박원의 All of my life랑 헤이즈 노래입니다. 노래 너무 좋죠. 2 노래 다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원래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별을 이제 주제로 한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2개를 꼽은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뭐 선정적이고 선생님이 좀 읽기에 좀 뭔가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노래만 아니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주제가 이별이어야 돼요, 여러분. 서경별곡도 뭔가 제재와 주제가 이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소재로 한 노래나 시를 그 깜짝 퀴즈 설문조사 그 폼에다가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노래 가수랑 이제 제목을 같이 써서 선생님이 직접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짤막하게 어떤 내용인지 쓰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서경별곡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자연과 인간 에세이 이번에는 4, 5반 우리 군특반 친구들이죠. 군특반 친구들 작품을 선생님이 랜덤으로 몇 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 마무리하면서 자연과 인간 군특성화 친구들 에세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서 수고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